적반하장 추미애 독배 들었다. 진짜 제가 요즘 추미애를 보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장희빈이 떠올라요. 장희빈이 하도 악독하게 구르니까 숙종이 화가 나갖고 장희빈이 독배를 이 사약을 안 마시려고 한다니까 숙종이 그냥 입을 이렇게 찢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약을 3사발을 부어 넣었다. 이게 이제 이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장희빈이 아주 악독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추미애를 보면 딱 장희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진짜 매를 부른다고 오늘 아침에 추미애가 뭐 입장을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다가 자기 입장문을 밝혔어요. 저는 모든 것은 진실로 드러난 거예요. 추미애 아들이 가당치도 않게 즉 부대에서 서류도 갖추지 않고 그래가지고 황제 휴가를 썼고 황제 타령을 했던 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 추미애한테 너 사과해라. 그리고 김어준이도 사과해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런 거예요. 응? 그리고 황희가 엎드려가지고 말하자면 잘못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과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추미애가 오늘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추미애한테는 독배가 한 사발이 아니라 장희빈처럼 3사발은 추미애 입을 진짜 벌리고서 저 같으라도 그냥 부어 넣고 싶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네, 또 여러분께서 오늘, 네, 제가 이거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 써니리님, 우리 애국동지 써니리님께서, 네, 휴일인데 이른 시간부터 뉴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정진수님, 네, 콩고물님, 장녹수 같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레이스님께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세요. 나라는 엉망이지만 가족분들과 즐거운, 이 추석 되라고. 우리 그레이스님은 이렇게 학교 선배님이세요. 계좌로 작은 성원 보냅니다. 지난번에도, 이 변호사 수임료 이러면서 쏘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자, 그러면 다시 얘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정희님 말씀대로 추미애 눈이 완전히 뱀 같아요. 엘리자벳님, 4명을 거역하였다. 맞습니다. 장희빈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추미애가 오늘 아침에 자기 페북에 뭐라고 올렸나? 모든 것이 이제 무혐의로 끝났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내가 이겼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말하기를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하지도 않고 단지 정쟁의 조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을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합당한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 와,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정치 공세가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말하자면 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 자기 아들의 황제 타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이거 읽고 혈압 올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여기다가 또 뭐라고 했느냐? 언론은 정말 나와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만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런 식으로 난도질한 거는 커다란 실망이고 나에게 상처가 됐다. 왜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만 못살게 굴었을까? 그러면서 모든 국민, 즉 검찰개혁과 함께하는 모든 국민은 다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진짜 매를 법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추미애 얼굴이 오드리 헵번님께서는 변했다 이러시는데, 자, 추미애는 지금요 눈에 그야말로 이 실성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 내 새끼들한테 이런 상처를 줬고, 뭐 이게 이제 추미애 가슴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가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면은 실성을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추미애의 마음속에는 지금요, 전략적인 생각이라든가 사리 분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왜? 추미애는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렸다는 걸 압니다. 지금 추미애는 보수 언론들이 자기 조국 이런 법무부 장관들을 죽이려고 한다. 다 그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보수 언론들 뿐만 아닌 거죠. 한겨레야 입맛 쩍쩍 다시고 있고, 왜? 한겨레는 종편 중에 채널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문재인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막 입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자들은 지금 막 이제 마이크 앞에서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 즉 한겨레 신문이 받을 채널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YTN하고 연합뉴스가 있는데 연합뉴스하고 YTN 중에 하나를 종편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사실 연합뉴스하고 YTN 이게 두 개가 우리는 헷갈리고 그게 그 뉴스고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한겨레로 포상을 준다. 아니면은 MBN을 줄 수도 있다 하는데 MBN이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비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아양을 떠는 거죠. 즉 이 정권은요, 여러 가지 본보기를 통해 가지고 알아서 기도록 하는 겁니다. 벌점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에서 얘기할 것도 없이 요즘 종편들을 보면 자체 검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겨레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경향신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걸린 사람들, 보좌관, 아들,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무혐의를 냈는데 이거는 결국은 결론은 뭐냐?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 판명됐다. 딱 이런 논조로 사설도 쓰고 기사를 썼어요. 추미애 아마 기함할 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이 뭐 조중동이나 이런 다른 신문 할 것 없이 경향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추미애로서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또 여기에서 지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까지 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직 사병이 추미애, 그 다음에 김어준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내가 고소하겠다. 그리고 당직 사병과 함께 있는 내부 고발자였던 공익 제보자였던 김영수 소장이 그 당직 사병과 함께 있다는 건 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미애, 김어준 절대로 사과하지 않은 겁니다. 황희는 그동안 지가 한일, 그 다음에 목동의 그 유권자들이 황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가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황희로서는 자기가 표가 두려워서 하는 거죠. 자, 이 목동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재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국민 소환제 같은 거 국회의원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추미애는 즉 나의 지지 세력 친문하고만 함께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네이버 말고 이 다음에서 포탈에서 쫙 올라온 거 보세요. 또 하나의 그 수많은 드루킹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이제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 하니까 그냥 쫙쫙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뭐라고 했나, 뭐 추다르크 최고, 가자, 끝까지 가자, 추미애밖에 없다,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는요, 그걸 보면은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정신이 갑자기 확 이렇게 되면서 전구가 한 수백 개 켜지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미애는요, 여러분 아마 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아이히만, 문재인 정권의 괴베스, 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공수처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난도질하는데 추미애는 마지막까지 패악을 떨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앞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추미애는 서울시장이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 나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여론으로 볼 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서울시장의 선거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4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히 볼 게 있습니다. 즉 보수가 분열을 한다든지 또 보수에서 김종인이가 엉뚱한 사람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즉 보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보수의
말하자면 후보 중에 보수를 불연을 시키고 보수를 펴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면 추미애라도 뭐 박주민이라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적반하장의 추미애의 페북을 읽으면서 추미애가 그러나 서울시장 뭐 대권 이 모든 걸 떠나서 추미애는요 우리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역사의 심판장에 설 겁니다. 왜? 이번에 추미애의 자기 아들의 황제 타령에 대한 이 셀프 면죄부를 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좌파에서 조그만 상식이나 조그만 말하자면은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추미애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름 끼쳐 할 겁니다. 추미애는요 어떻게 보면은 패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추미애는요 낡은 쪽배에 타면서 그 쪽배를 젓는 노를 던져버린 겁니다. 추미애 스스로가 즉 지옥행을 택한 거다. 추미애 스스로가 독배를 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이번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당직 사병의 얘기가 맞았어요. 추미애 아들은 제대로 아무런 구두 절차니 뭐 서류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나 못 들어간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엄마 찬스를 썼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대장이 내가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서류를 구비를 했다. 국방부가 거기서 난리를 치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거를 너무나 허술하게 그 다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무식하게 무능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는 스스로 사약을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노를 그냥 딱 내던지고 망망대해 쪽배에서 나 죽고 말 거야. 죽기 살기다.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한 겁니다. 추미애의 무모한 시도라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또 추미애의 시도라는 것은 추미애 스스로가 독약을 자기 독배를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와 당직 사병의 대결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당직 사병은 나으시죠. 추미애는 지금 골리앗으로 볼 수 있지만 추미애는 지금 바다의 망망대해에서 노도 없이 보온병에 있는 사약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팔매에 쓰러졌습니다. 그 조그만 돌에. 여러분, 문재인 정권 우리가 볼 때 저들의 그 악함과 사악함에 그 커다란 산에 우리가 기가 약해지거나 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추미애는 독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감한 당직 사병은 고소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록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준이도 함께 이제 엮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